그거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쓰레기를 줍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필수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만 쓰레기를 줍는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던지 혼자 있다고 확신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죠. 여러분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가장 빨리 소문을 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소문, 그 중에 비밀을 나르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누군가 욕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곳, 예를 들어 창밖이나 문밖 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의 그 행동을 보고 마치 쿠팡처럼 빠르게 주변으로 배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그 배송되는 소문이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빨리 배송할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삶에 전부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오히려 계산 같은 것을 너무 잘하는 사람의 경우 자칫 깐깐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이 그에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정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서 남들 앞에서 으스대거나 참견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 똑똑함 중에 가장 쓸모있는 영역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능이 높으면 인생 살기 정말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특출난 외모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가만히 보면 순수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사실 그들은 매 순간 첨예한 두뇌 플레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탁월함을 보이는데 그 비결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례가 제가 영상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혼자 있을 때만 쓰레기 줍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 줍는 행위가 단순히 양심에 찔려서 깨끗한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는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행자와 같이 있는데 혼자 먼저 쓰레기를 줄 경우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은 속으로 먼저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민망한 마음이 들고 심리적으로 선을 긋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당신을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주변에 소문낼 수도 있죠. 또 한 번 줍고 나중에 신경 쓰지 못해 줍지 못한다면 그 두 장면을 동시에 목격한 사람은 당신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작은 것에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판을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중요한가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좋은 상태로 언급되게 하는 힘이 있고 이게 확장되면 하나의 집단을 조종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외모나 어떤 능력이 출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해 했던 노력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8년 전에 군복무를 했었는데 거의 부대 내 모든 간부와 모든 병사, 그러니까 선임 후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군생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상 휴가를 제일 많이 받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전 사단에서 모범용사로 지정됐고 마음 힘들어하는 병사들은 다 저에게 갖다 붙여줬습니다. 또 군대 내에서 저는 일정 부분의 자유가 허락되었는데 예를 들어 전우조 활동 같은 것 저는 예외였고 혼자 돌아다녀도 됐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던지 크고 작은 문제에서 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간부들과 병사들이 잘 빼내 주었습니다. 좋은 평판은 척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는데요. 평판을 위해 해야 할 척 3가지. 귀여운 척, 모르는 척,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척입니다. 자, 요 3가지면 됩니다. 먼저 귀여운 것. 귀여운 것은 모든 인류의 호감입니다. 난 귀여운 거 싫어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생명체는 귀여운 것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체의 보존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로 하여금 나를 볼 때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면 사실 끝인 것입니다.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귀여운 사진이나 장면을 보고 나서 막 깨물어주고 싶다 또는 지구 부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남녀노소 이런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생명체에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귀여운 척은 귀여운 외모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동석같이 어마어마하신 분도 마블리라고 불릴 수 있는 건데요. 아주 쉽게 귀여움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모든 것을 카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식 없는 표정, 짧고 작고 운율 있는 말투, 그리고 밝게 웃는 얼굴 같은 것입니다. 이 귀여운 척이 잘 먹히면 남녀노소에게 모두 대접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대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껴줌을 당하게 되죠. 알파남은 귀여움 따위 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평판을 조성하는 것은 베타의 영역도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노리는 수단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 척의 활용 예시는 이렇습니다. 모르는 척, 신경 안 쓴 척 뭐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 내가 휴가를 더 잘 나가고 싶어서, 내가 더 좋은 부식을 받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있을 만한 곳 근처에 가서, 예를 들어 그들이 사무실에 있다면 그 사무실 바로 건너편 복도에서 그 관리자들, 개원들, 그 간부들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지간해서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눈앞에서 아부 떤 게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는 진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인데, 뭐 칭찬할 때도 다른 거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사람 힘이 진짜 세던데? 와, 근육 장난 아니더라. 이런 기분 좋을 만한 소리,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할 만한 부분들을 자극한다면 틀림없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방법은 나를 싫어하거나 무서운 선임, 간부를 내 편으로 만들 때도 종종 사용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존경하고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소리를 그들과 이미 가까운 곳에 있는 제 동기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PX 한번 쏜다고 하면 되죠. 내가 그를 좋게 보고 있다는 소문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로 전달되면 그 사람은 또 진심인 줄 압니다. 그의 마음도 또 사게 되는 거죠. 이 모르는 척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부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때 그냥 공감해주지 마시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뒷담화에 참여하지 마셔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뒷담화에 참여하는 만큼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뒷담화에 가담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당신은 비겁하게 남을 뒤에서 씹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했다고 할지라도요.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 잘 다스리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조심한다면 모르는 척으로 좋은 평판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는 척. 이 열심히 하는 척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소홀하게 하는 것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경례나 복명복창, 관등성명같이 이등병 때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점점점 잘 안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걸 뒤에서 지켜보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당신을 좋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소문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병 때 마침 대대장님이 어떤 귀한 손님을 차에 태워서 보내는 그 순간에 제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경례를 엄청 크게, 이전까지 해왔던 거니까 이등병 때 크게 한 것처럼 크게 했죠. 그랬더니 대대장님은 그 모습이 참 뿌듯하셨나 봅니다. 바로 대대장실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2박 3일 포상휴가를 써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열심히 하는 척 엄청 많습니다. 저는 창고병이었는데 일과 시작하면 창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침낭 위에서 한 1시간 잡니다. 그러면 창고라는 게 좀 갑갑하고 공기순환이 잘 안 되니까 땀이 엄청 나죠. 그때 문 열고 헉헉거리면서 일 열심히 한 척하고 막 부채질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선임이 야, 고생한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야, 진짜 걔 일과할 때 땀 뻘뻘 흘리면서 하더라 라고 좋은 소문을 내주는 것이죠. 어떤가요? 조금 야가 빠진 그런 꼼수들을 설명한 것 같은데,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귀여운 척, 모르는 척, 열심히 하는 척.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언제까지나 서열 싸움에서 태생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은 꼭 도움이 되실 소리라서 준비해봤습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고 고맙습니다. 안녕!